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하.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곧바로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예. 그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여론조사 위주로 그동안 여러분들 궁금했던 궁금증들을 하나씩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시간이 되면 아주 최신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론조사 또 아시아투데이의 또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자, 오늘 먼저 여론조사 소개해드리기 전에 많은 공격이 있었죠.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간신히 그 공격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뒤엔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그냥 아시아투데이는 또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 그 뒤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40%를 돌파한 조사들이 숱하게 쏟아집니다. 그 뒤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조사는 42.4%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또 한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기관의 이름 생각나지 않습니다. 50%를 돌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집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폭삭 망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체가 돼야 되는데 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미국의 연방하원 의원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땡땡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죠. 8년 전만 생각하면 이거 끝났다. 이제 대관식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정을 해본다면. 자, 그렇지만 심지어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조사들을 보더라도 정말 보수 결집이 그냥 비처럼 쏟아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보시죠. 자,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 크로스가 됐어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4개 여론조사 기관도 조작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응답자들한테 조작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여론조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 없지만 여론조사만큼 민심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조사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지만 더 높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폭망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쪽에서는 지금 앞서 조사가 민주당이 39%입니다. 저게 이제는 59% 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8%지만 곧 8%가 될 거다. 26%면 6%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또 전반적인 정치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직전 최고위원이셨고요.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셨던 김재원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프로레슬링 선수 저 소개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또 김재원 의원 하면은 또 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여의도의 정치판을 누구보다도 마치 장자방처럼 또는 제갈공명처럼 예리하게 읽어내는 그런 또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 상황 좀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초기 단계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는 특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나오니까 그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아니 근데 그걸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한다는 건 이제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쪽이 조작했을 거다.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거 그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고 이른바 ARS 조사라서 저거 믿을 수 없어. 또 이렇게 막 하고 예.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보도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보도가 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마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에서 들고 일어나서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기다려서 받았을 거다. 이런 정말 좀 제가 들으면 너무 황당한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전화를 받는데 그러면 그 한 5만 명당 1명 정도 전화를 받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 전화를 기다렸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오늘도 보니까 뭐 보수 쪽 사람들이 과대 포집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전화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 상황을 거부하고 또 부인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건 또 ARS 조사도 아니에요, 둘 다.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ARS 조사는 항상 좀 약간 그 조짐을 좀 빨리 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고관여청이라 그러죠. 네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한 발짝 먼저 가는 현상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또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 워낙 잘못해서 예. 실수를 많이 해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얻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실 예. 그런 면이 전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가 되었고 직전에 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그 탄핵을 당해서 예.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그 전의 대통령은 임기는 마쳤지만 퇴임 후에 사법 처리가 되어서 하하.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예. 처지에 있고 그 앞의 대통령들도 김영삼 대통령만 IMF 외환위기도 있을 외환위기 그 앞의 대통령들은 또 전부 무슨 군사 반란이다 해서 그렇게 예. 되어서 사실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보수 정권의 그 담당자로서의 레거시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예. 탄핵 사태도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을 저렇게 막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해서 구속해서 예. 수사를 하는 이 공수처의 처사도 마땅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또 막 압박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그냥 이미 다 잡아서 무슨 점령군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꼴보기 싫고 예.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 국회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 상황을 잘 아시니까 더군다나 또 정치 기반이 TK적이고 하시니까 네. 8년 8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8년 전에는 당시 새누리당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속수무책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진술 거부도 하고 묵비권 네. 행사도 하고 예. 이래서는 내가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8년 전처럼 집권 여당도 무너지지가 그렇습니다.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지율 올라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네. 이제 탄핵의 이런 경위가 좀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 당시 JTBC에서 이른바 태블릿 PC 사태를 일으켰고, 예. 그 다음에 사실 저는 2007년도 그 당내 경선 때 대변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운동을 했고 한편으로 예. 네거티브 대응 팀장을 했어요. 하하.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이제 공격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최태민 목사 관련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벽 방어를 했죠. 근데 그런 내용이 결국은 무관하다. 또는 더 나가서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하고는 전혀 그 후에는 관련이 없다, 끊었다, 예. 인연을 끊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입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고, 그것이 2012년도에도 예. 뭐 또 동일한 기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 그 10월 달에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되었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어떤 방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 그게 공황 상태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 방어를 하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때 탄핵 사태를 사실상 처음 겪었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총리 선출해주면 책임 총리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끌려가서 탄핵이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회와 싸우기 위해서 또는 정치권의 주된 지금 탄핵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우기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했고, 그것이 잘못되면서 탄핵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탄핵도 일종의 말하면 계속 싸움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1차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고 또 탄핵 소추까지 되었으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계속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직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과 이 좌파 진영이 아직도 그냥 이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 보수 진영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때 겪었던 트라우마, 분열에 의한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총질해가면서 겪었던 그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물론 한두 명의 그런 이탈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싸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단순히
보수가 결집했다 또는 뭐 반사이익이다 이러지만 사실 그런 이제 이 탄핵 사태를 겪고 있는 이 보수 진영과 국민들 중에서의 지지자들이 느끼는 이 싸움의 전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저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아픈 과정을 거치지만 예. 이 싸움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이 빠지지 않는 것은 예. 그 내부에는 저는 그 가수 나훈아 씨가 가장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현재의 민심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가왕 나훈아가 그냥 왼쪽 니는 잘했나? 오른쪽 그래 잘못했다 치자 왼쪽 니는 잘했나.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자꾸 무슨 반사이익 그냥 뭐 잠시 동안에 벌어지는 광란의 지지율 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이 진영 싸움의 오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고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벌이는 줄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또 탄핵 소추 후에 내란죄를 뭐 뺀다든지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확성기까지 외환 유치에 집어넣는 것도 지금 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결국 내란죄를 빼고 나니까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내놓고 내란죄를 빼니까 이게 또 나훈아 쇼에 나훈아가 안 나오고 너훈아가 나온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기 탄핵 알겠습니다.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이런 자, 것이 결국은 지지율로 정리가 된 거죠. 지금 김전 최고께 궁금한 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게시판에 글을 지금 뭐 비오듯이 쏟아내주고 계십니다. 자, 갤럽의 노컷 뉴스의 탄핵 찬반 그것도 좀 지지율을 보여주실까요? 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거의 80%가 넘던가 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여전히 탄핵 찬성이 50%는 많습니다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탄핵 찬성 한국 갤럽요. 노컷 뉴스 준비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컷 뉴스요. 네, 노컷 뉴스 준비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주목하는 게 의원님 2030 세대에서 또는 심지어는 40대까지 이 한 달 전에 비해서 탄핵 찬성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는 지지율 비율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세대를 두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슨 좌경화되었다. 그렇게 이 세대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이념 문제에. 예. 지금 현실이 힘든 그 취직하기 힘들고. 그렇죠. 저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취직해서 보니까 삶은 팍팍하고 그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값만 비싸고 뭐 이런 현실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을 거치면서 계속 그 개혁 4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는 오히려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야당이 막상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자각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건 더 안 좋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아마 윤 대통령 이번에 엄청 잘못해서 미워 죽겠는데 이재명 보니까 정말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 약간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다시 나타나서 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민주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 마치 무슨 젊은 사람들이 잠시 놀이 삼아 장난기 비슷하게 투표하고 있다, 뭐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여론이 장난이 아니죠. 예, 지금 그 여론의 그 향배는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희망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좌절감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그 반응을 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예. 오히려 그 현실을 가장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냥 우리가 젊은 사람들 뭐 영입해서 좀 그 당원들도 청년층 많이 영입해라. 어떤 자리에 젊은 사람 배치하고 그 뭐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면 젊은 사람으로 배치해서 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그 뭐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면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을 보면 가장 할아버지 같은 홍준표 시장님이 젊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거든요. 홍카콜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당이 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하. 저는 네. 지금 탄핵 반대하는 젊은 세대 또는 그 국민의힘을 갑자기 지지하는 이 젊은 세대가 늘어났다는 이 사실, 그것은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곧바로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특히 이제 30대 남성 분석컨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남녀 간에 또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또 병사 월급 인상, 네. 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 특히 이 탄핵 내란죄로 몰리는 상황에서 군이 이렇게 막 휘둘리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또 분노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면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그런 특수한 쟁점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정치가 그 정치 현장을 보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이것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순식간에 자각한 거죠. 민주당이 그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검사들 탄핵하고 막 출탄핵을 하다가 감사원장도 탄핵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탐탁치 않았고 좀 꼰대처럼 보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졌더니 저쪽은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막상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우리 정말 그 힘든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시키는 거거든요. 왼쪽 니는 잘하나 뭐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과거의 이 정책적인 국면 중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하나씩 돌이켜 보거든요. 그래서 저 조금 그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정말 조심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